안녕하세요. 헤어컬러 스킬업 완전 이야기. 오늘은 염색 이론편에서 7번 단락에 있는 고객 상담 심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 이제 뭐 실기편이라든가 제품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이제 중요하거나 이제 눈에 띄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고객님들 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것에 대한 좀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또는 쉽게 설명하고 또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좋았던 부분을 좀 이론 내용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때는 지금처럼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이런 SNS라든가 또는 뭐 네이버에서 요즘 제공하는 네이버 톡톡이라든가 또 카카오톡이 지금만큼은 개발이 좀 안 돼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매장에 그냥 고객님들이 들어와서 그때 상담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였는데 저는 좀 갑자기 이제 손님이 왔을 때 그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래. 그래서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대비도 하고 제품도 좀 미리 챙겨 놓고 준비를 해 놓고 또 이 손님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 시술이 그나마 좀 수월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때 제가 이 고객 상담 심리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 미용인들이 볼 수 있는 미용인들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보면은 좀 불쾌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다 만들었던 책이고 내용이고 해서 이제 영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객 심리와 컬러 상담. 자, 첫 번째, 상담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안심을 시킨다. 상담을 통해 고객을 마음에 안심을 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네이버 톡톡이라든가 SNS, 인스타그램, 뭐 이런 DM 또는 이제 카카오톡도 이때 지금처럼 많이 발달이 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미용실을 방문하기 전에 뭐 금액적인 거 그리고 모발 손상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와서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 미용사들 입장에서 이게 상담이 제대로 될까요? 손님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 믿음도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도 힘들고 고객님도 힘들었던 거죠.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잘하고 고객을 안심시켜주는 정말 뛰어난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것은 미리 방문 전에 전화통화라도 하고 문자로 고객님 모발 상태의 사진도 좀 확인 좀 하고 이분이 어떤 염색을 전에 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방문 전에 확인을 하고 고객을 안심시키고 시술을 하자, 뭐 그런 내용이죠. 읽어볼게요. 전문가인 헤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2, 3cm 크기의 작은 모발 컬러 차트를 쉽게 이해를 하지만 비전문가인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 고객과 디자이너의 염색 차트 이해도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담 시 차트를 보여주며 고객 모발과 차트 색상 중 일치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 일치된 색상을 기준으로 이미지북을 통해 어울리는 색상을 권해준다. 자, 여기 뭐 이미지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퍼스널 컬러 이런 것이 많이 발전돼서 고객들이 자신이 뭐가 어울리는지 다 알고 오시고 또 자기 취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긴다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부분을 요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런 이제 피부톤 체크하는 거 그리고 모다발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피부에 이렇게 대비시켜 주는 거, 그리고 염색 스케일 차트로 이렇게 고객님의 원래 모발과 신생모의 모발과 그리고 기업모의 모발 밝기 차이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트도 따로 만들어서 고객님들이 이제 이 염색 차트로는 설명이 어려운 것을 제가 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다발 작은 걸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고객을 미리 안심을 시킨다. 자, 고객의 피부톤이라든가 고객이 어울리는
색이 어떤 것인지 미리 체크를 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기선 제압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기선 제압을 해야 고객이 나를 신뢰한다라는 약간 착각 같은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100%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런 피부 톤을 맞추는 퍼스널 컬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가 어울릴 것 같다라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차트와 스케일 차트와 피부 차트와 그리고 내가 따로 만든 모다발 차트를 모두 다 이용을 하니까 고객님들의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렇지만 기선 제압을 충분히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은 기선 제압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고객님들이 저를 처음 보고 또 외모도 저는 그냥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기진 않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저를 신뢰를 하고 그분들이 단골될 확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통해 갖고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보여준다. 요즘에는 이제 태블릿이라든가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직접 꾸며놓은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많이 다 쌓아놓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신뢰를 갖고 매장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과거의 내용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기본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포인트로 이제 요약했네요. 자, 차트와 고객의 모발 색상 중 일치되는 색상을 알려주고 헤어스타일 잡지를 보여주며 차트와 일치된 색상을 알려준다.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알려준다. 그냥 토탈에서 기선 제압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선 제압이 그 손님한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인 나를 믿고 맡겨달라. 그것을 어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보여주며 고객 취향을 알아낸다. 요즘은 사실 이 책이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저 초급 때 이런 외국에서 나온 책들을 제로에서 사장님들이 갖다 주면 아니면 잡지사에서 이 책을 갖다 주면 이걸로 상담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 외국 잡지이기 때문에 뭐 이색 해주세요, 이색 예뻐 한다고 해서 이색을 정확히 내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고객님이 원하는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그 정도 파악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지금은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네이버, 그리고 이제 구글 검색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미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AI 이미지도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보다는 이제 개인 태블릿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죠. 어떤 고객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 취향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색상 중에는 절대 어울리든 아니든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야 그에 맞게 어울리는 색상을 유도하고 표현해 줄 수 있어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어울리는 색상인데 이분은 가을 웜톤이세요. 그래서 바이올렛, 약간 붉은 계열의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호가니라든가. 그런데 이분은 난 붉은색이 싫어요. 본인이 진짜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는 남들이 안 좋아하니까 본인도 안 좋아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싫어하는데 어울린다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헤어 디자이너가 추천해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해드릴 수 있지만 싫다라는 확실한 어필을 하면은 아무리 잘 어울리는 색도 해주면 안 돼요. 이분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정답이고요. 물론 얘기는 해야겠죠. 어울리지 않지만은 고객님이 좋으면 그 색상 자체가 제일 예쁜 색일 겁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야겠죠. 어쨌든 취향을 이제 알아내야 된다. 취향을 모르면 클레임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모발 손상에 대한 공포심에서 안심을 시켜준다. 저는 모발 손상에 대한 이 손님들이 이제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두려워한다. 손상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한다. 이 부분에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었어요. 염색을 하지만
제가 만든 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염색을 하면 손상이 오고 당연히 오잖아요. 거칠어지고 또 집에서 홈케어 안 하면은 더 건조해지고 엉키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여기 이미지 보면 이 제품들 있죠. 추억의 하우니코 아이덴, 그리고 예전에 이제 호유 컬러마스터 트리트먼트, 이 스팀어기계, 이런 것들은 저는 제 개인 샵 1인 샵이라서 샥이 되게 좋지만은 트리닉 제품이랑 이 기구를 꽉 채워놨던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케어에 목숨을 걸어서 이제 저희 거래처 사장님도 굳이 이렇게 많이 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저는 좀 집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품 쓰는 게 있는데도 좀 이거 쓰고 싶다 그러면 또 들여놔요. 그래서 많이 욕을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발 손상에 대한 공포심에서 안심을 시켜준다. 우리는 제품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염색에 대한 고지식한 문화가 있었던 한국에서는 염색에 디테일한 경험이 없던 관계로 염색 탈색으로 인한 데미지를 크게 걱정하는 편이었다. 물론 지금도 데미지가 가지만 그래도 워낙 기술도 발전했고 이런 케어 제품도 굉장히 많아졌죠. 하지만 현재 수많은 컬러 전용 클리닉 제품이 질비하게 살롱의 제품력과 모발 손상에 대한 대비책이 있음을 알려준다. 확실히 케어 제품을 아끼지 않고 써주면 고객님들이 알아요. 그래서 염색이 끝났는데 하는 말이 케어를 받고 가는 기분입니다 라고 해서 감동받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만큼 뭐 제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기보다 꼼꼼하게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매장이 갖고 있던 클리닉을 꼭 한 라인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조금, 이 부분에서는 이걸 조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써주고 결과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염색약 냄새보다 트리트먼트 케어 냄새가 더 모발에 많이 진동을 하니 고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염색보다는, 탈색보다는 케어를 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던 거죠, 그 고객님들은. 그래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주고 꼼꼼하게 해주면 클레임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살롱에 배치된 클리닉 제품을 잘 알려준다. 과거 살롱 방문 중 고객 중 사진을 찍어놓은 시술 사진을 보여주며 손상에서 안전함을 알려준다. 지금은 이제 물론 다 이런 거를 다 하시잖아요. 자기 태블릿 있죠.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 있죠. 유튜브 하시는 분은 유튜브 있죠. 영상으로도 이렇게 남겨놓는 거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는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DSLR,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인데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화소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DSLR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었던 경우라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놨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앞모습은 거의 못 찍었지만 뒷모습을 하면서 시술 과정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간추려서 고객님께 컴퓨터 앞에서 상담을 해주면은 고객님들도 여기 전문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해서 안심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홈케어에 대한 충분한 방법을 알려주고 그로 인한 모발의 안전함을 깨워준다. 그러니까 홈케어에 대한 방법, 그리고 뭐 좋으면 제품 전판도 좀 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을 어떻게 쓰고 몇 분을 방치하고 언제 헹궈주고 아침보다는 저녁에 해주시는 것이 좋고, 뭐 사우나를 가더라도 발라놓고 빈케어라고 사우나 들어가는 것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알려드려서 이때 클레임이 없진 않았지만 확실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고객의 직업 및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숙지한다. 아직 고지식한 염색의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멋을 내려고 해도 직장, 가족, 종교적인 이유로 하지 못하는 염색 색상이 많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책을 만든 2012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직장의 눈치를 본다든가,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좀 엄한다든가, 그리고 종교, 본인이 믿는 종교인데 이 머리색을 하고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성당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지금도 있고 이때도 있었겠죠.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직업, 라이프를 좀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말 그대로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머리를 비비드하게 클래식 블루를 하고 갔다. 그래서 뭐 요즘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이 당시 2000년 초 2010년도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를 숙지 안 하고 그냥 무대뽀를 해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고객의 라이프를 충분히 숙지한다. 숙지해야 좋다. 하지만 미적 욕구가 높은 한국인은 과감히 도전하고픈 색상이 많다. 단순 충동 구매 성격이 짙은 염색 시술은 재방문의 원인이 되며 블랙 컨슈머의 성격이 짙은 고객이 있다면 자칫 살롱이 피해갈 수 있다. 굉장히 까다로운 손님인데 모든 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맡겼지만 이분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본인이 머릿속에서 그려놨던 거와 조금만 벗어나면 이것을 문제 삼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을 게 없으면 결국 머릿결, 머리 커트 모양 이런 별별 걸로 다 이제 뭐 두피 두피 염증 뭐 이런 별별 문제로 다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거죠. 뭐 저도 당해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숙제를 해놓아야 된다. 숙지를 안 하고 그냥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시대적 착오인의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놓은 걸 읽어보면 고객의 직장은 숙지해야 한다. 고객의 가족 성향, 그러니까 한국적인 문화를 숙지한다. 고객의 종교적 또는 사회적 위치를 잘 파악하고 충동적 결정인지 잘 상담해야 된다. 충동적인 결정이면 이분의 그 라이프라든가 이분의 스타일을 확인해보고 적당한 것을 권해야 된다.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를 해주면 성공 확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충동적 결정이 고객이 탓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발의 데미지는 다운 재방문 시 다른 시술을 필요로 할 때 디자이너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잊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충동적 결정으로 인해서 탈색을 했지만 이분은 두세 달 후에 펌어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디자이너에게 손상된 탈색머리인데 파마 좀 해주십시오. 굵고 탄력 있는 부시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과연 그 디자이너가 행복할까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결정에 다음 시술을 생각해서 적당히 해야 된다. 제가 블랙백이를 이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은 저한테 파마를 할 수 있지만 또 집 근처에, 그러니까 멀리서 오신 고객님들 얘기하는 건데, 집 근처에서 펌어를 할 때 펌어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제 나름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탈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저한테 오세요라고 했으면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처럼 블랙백이나 뭐 이런 염색을 많이 하는 샵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분이 내 샵에 다시는 오지 못하셔도 근처에서 펌을 할 때는 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탈색을 더해주세요, 탄력을 더해주세요 라는 고객이 있으면 좀 달랬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다 100% 너무 잘한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 5번 블랙 컨슈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주위에 물을 흐르듯 정이 많은 한국인들 중에 간혹 한 명의 블랙 컨슈머 덕에 피해 사건이 속출한다. 내용이 좀 센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 이건 좀 정정하고 싶은데요. 이미 책은 다 팔렸고 출판은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가끔 너무 독특한 사람이 한 분 때문에 이런 피해 사건이 속출한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그 피해와 사건의 횟수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한탕주의자들, 너무 과하게 표현했네요. 한탕주의자들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미용인들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웬만큼 경력이 찬 헤어 디자이너들은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의 얼굴만 보더라도 관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죠? 관상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자, 어떤 이유에서 썼냐면 예약제가 아닌 그런 시대에 제가 경험했던 초급 때, 인턴 때 경험했던 손님들 중에서 기분이 안 좋아서 온다던가 원래 말투가 너무 강한 사람이 왔는데 어쨌든 매출을 올려야겠죠, 직원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도 기분 나쁘게 해도 그걸 다 참으면서 속으로 참고 이걸 해서 결국은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이걸 꼭 해야겠다, 근데 모발 상태상 하기가 힘든 거죠. 디자이너는 이거를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갈 것 같으니까 돌려 해서 모발에서 확실히 이건 그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시술을 해줘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쓴 그런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미용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오거나 들어와서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던가 또는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면 저는 보냈던 기억이 더 많아요. 이 내용을 어떤 세미나 강의에서 얘기했더니 놀란 사람, 너무 사람들 표정이 확 놀란 거예요. 그냥 보내면 되지 왜 그 사람은 해주냐 그랬는데 대부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매출은 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웬만큼 경력이 찬 헤어 디자이너는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물 얼굴만 보더라도 관상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말투라든가 표정 이런 것만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블랙 컨슈머,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자, 그 요약한 내용을 보면 고객과 상담 시 억지적인 스타일을 의뢰하는 고객은 과감히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자꾸 해달라는 사람, 해줄 테니 저는 안 되더라도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가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디자이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이제 좀 하는 분들 진짜 좀 센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어쨌든 과감히 돌려보낸다. 안 되면 안 된다. 아마 여기 내용에 원장님들이 이제 조금 여기 써있네요. 상업적인 마인드로 어떤 손님이든 받아줘야 한다는 오너께서는 하루빨리 마인드를 바꾸어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온 손님을 왜 내보내냐, 어떻게든 해줘야 되지 않냐,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 정도 기술도 없으면 미용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피해 보상을 해주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피해 보상이 보험도 있죠. 저희도 보험이 있지만은 내가 한 시술로 인해서 뭐 피부가 손상이, 두피가 손상이 되면 그 보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해줄 수 없다라는 경우는 과감하게 보내야 됩니다. 상담 시 상담 차트에 고객의 확인란을 마련하여 상담 내역을 보여주고 사인을 받는다. 요즘은 많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죠. 만약 진정한 블랙 컨슈라면 사인이나 시술을 거부할 것이다. 물론 상담 시 친절한 미소는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되 사인을 꼭 받아라. 요즘은 진짜 누구나 다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시죠. 시술 전 꼭 컬러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테스트 없이 시술을 했다가 방문 전 엉터리인 상태를 떠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의 우려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컬러 테스트, 그러니까 검정 염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검정 염색을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런 거를 그냥 딱 보면 많이 알아보지만 가끔 정말 티 안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염색 샴푸를 썼다던가 뭐 부분 이렇게 발라주는 컬러, 그러니까 색칠을 가려주는 그런 그 일시적인 틴트 제품들 있죠. 그런데 이게 염료가 돼갖고 모발 속으로 침투하는 그런 염료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염색을 했는데 얼룩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시술 전에 꼭 컬러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테스트 없이 시술을 했는데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방문 전에 엉터리 시술, 그러니까 셀프 염색을 너무 과하게 했는데 저는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염색을 했는데 갑자기 얼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일까요?
고객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확인 못한 헤어 디자이너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 보상에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과감히 말해준다. 도전적인 자세는 긍정적이나 심한 오버페이스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과감히 말 안 하고 나는 해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했지만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 나대다가 개쪽당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저도 그런 내용을 썼겠죠. 그래서 안 된다거나 불가능한다던가 이 사람은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시술을 거부하는 것도 겁내지 말아라. 특히 오너께서 무슨 어떤 손님이든 다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신 오너분들 지금도 계실 거예요. 조금 마인드를 바꿔주시는 것 장수하는 비결일 것 같습니다.